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환율이 거시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큰 그림의 이론들을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실용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내일의 환율은 다음 달의 환율은 어떻게 될까? 네, 맞습니다. 바로 환율 예측의 세계로 떠나볼 겁니다. 김인중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 이 복잡한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함께 길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환율 예측이라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환율을 예측하는 두 가지 가장 큰 방법론, 기초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런 다음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나은데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 또 현실에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은 뭐가 있는지도 짚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힘차게 출발해보죠.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사실 미래를 정확히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환율 예측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사님, 근데요, 매일매일 뉴스만 봐도 환율이 막 춤을 추던데 이걸 정말 예측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솔직히 그냥 동전 던지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이야,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맞아요. 완벽하게 100% 미래를 맞추는 건 어쩌면 신의 영역일지도 모르죠. 하지만요, 우리가 예측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맞추는 점생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 받을 달러 대금이 지금보다 가치가 떨어지면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환율이 어떨지 가늠해봐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또 해외 펀드에 길게 투자하는 분들도 환율 변동 위험을 줄여야 하고요. 이처럼 환율 예측은 국제거래와 투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위험관리 도구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예측을 하는 두 가지 큰 학파를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이걸 여러분이 잘 아는 엑스맨 캐릭터에 비유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 기초적 분석은 마치 프로페서 X 같아요. 경제이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정신 능력으로 한 나라 경제의 근본,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이자율, 물가, 성장률 같은 것들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 나라 통화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는 거죠. 반면에 기술적 분석은 스파이더맨이랑 아주 비슷해요. 복잡한 경제이론보다는 과거의 가격 움직임이 만들어낸 차트 패턴에서 위험과 기회를 직감적으로 포착하는 스파이더 센스를 활용하는 거죠. 무엇이 그리고 언제 움직일지에 집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페서 X의 방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제의 근본을 파헤치는 이 기초적 분석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기초적 분석은 말 그대로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해요. 한 나라의 경제 건강 진단서라고 할 수 있는 지표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자율, 경제 성장률, 무역 수지 같은 것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그 나라 돈의 적정 가치가 얼마쯤일까 이걸 계산해내는 겁니다. 가장 쉽고 유명한 예가 바로 빅맥 지수 같은 거예요. 전 세계의 빅맥 가격이 똑같아야 한다는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서 나라별 빅맥 가격을 비교해보고 이 나라 환율은 너무 비싸네, 저평가됐네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자율 평가 이론 같은 모델들을 이용해서 나라 간 금리 차이가 미래 환율을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기초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프로페서 X의 연구실을 잠시 나와서 스파이더맨처럼 시장의 움직임을 직접 온몸으로 느껴보는 기술적 분석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이 분석가들은 이렇게 믿어요. 시장의 가격은 이미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뉴스보다는 오로지 가격이 그려내는 그림, 즉 차트에만 집중하죠. 박사님, 교재 보니까 차트 분석할 때 저항선이랑 지지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보세요. 가격이 쭉 오르다가 계속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천장 있죠? 이게 바로 저항선입니다. 이 가격대만 오면 이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팔려는 힘이 강해지니까 더 오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내리다가 딱 멈추고 튕겨 올라가는 보이지 않는 바닥, 이게 바로 지지선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와, 싸다 하고 사려는 힘이 강해져서 더는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 선들을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경계선으로 보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랍니다. 기술적 분석에는 아주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게 바로 이 이동평균입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크게 보시죠. 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해요. MA5, 즉 5일 이동평균이라는 건요. 오늘을 포함해서 최근 5일 동안의 마감 가격을 전부 더해서 그냥 5로 나눈 값이에요. 이걸 왜 하냐고요? 매일매일 자잘하게 오르내리는 가격의 잔물결은 좀 걸러내고 전체적인 가격 흐름의 방향, 즉 추세가 지금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보기 위해서랍니다. 아, 추세를 보는 거군요. 그럼 박사님, 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언제 사고 팔지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바로 이 그림이 그 답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여기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보통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 이 두 개를 함께 보거든요. 그림처럼 짧은 기간의 선, 즉 단기선이 긴 기간의 선인 장기선을 뚫고 위로 쑥 올라가는 이 지점, 이걸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단기선이 장기선 아래로 푹 뚫고 내려가는 지점은 데드 크로스, 즉 매도 신호로 보는 거죠. 추세가 바뀌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자, 또 다른 강력한 도구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상대 강도 지수 RSI라는 겁니다. 이 수식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건 쉽게 말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올랐던 힘과 내렸던 힘을 서로 비교해서 지금 추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예요. 뭐랄까, 지금 시장이 너무 뜨겁게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너무 차갑게 식어버린 침체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RSI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지표가 70을 넘어서면 과매수, 즉 너무 많이 샀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곧 힘이 빠져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매도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반대로 3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입니다. 너무 많이 팔았다는 거죠. 이제 너무 떨어졌으니 곧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추세의 끝자락을 예측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랍니다. 박사님, 프로페서 X의 기초적 분석이랑 스파이더맨의 기술적 분석 두 가지 다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예측을 잘하나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아마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거예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 이걸 판단하려면 먼저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겠죠? 경제학에서는 주로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d error, 줄여서 MSE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수식을 보면요, 실제 환율 값하고 우리가 예측한 값의 차이, 즉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값이에요. 당연히 이 MSE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정확한 예측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며칠이나 몇 주 뒤를 내다보는 단기적인 예측에서는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수급에 집중하는 기술적 분석이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몇 달, 몇 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예측에서는 결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기초적 분석이 더 유용한 걸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단기전에서는 스파이더맨의 스파이더 센스가, 장기전에서는 프로페서 X의 깊은 통찰력이 더 유리한 셈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현실은 이론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도 환율 예측에 쩔쩔매는지, 우리가 넘어야 할 현실의 벽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에는 중앙은행, 수출입 기업, 투기 세력처럼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진 선수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때로는 정부 정책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확 비틀어버리기도 하죠. 또 오버슈팅 현상이라고 해서 예상치 못한 뉴스 하나에 환율이 갑자기 롤러코스터처럼 과도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은 불균형 문제예요. 이론적으로는 저평가된 통화가 제 가치를 찾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몇 년씩이나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런 요인들이 예측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복잡한 이론에 수식, 그래프까지. 어쩌면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100% 맞추는 마법의 수정구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힘, 그 보이지 않는 힘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환율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고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꿰뚫어 보는 힘, 그걸 키우는 게 바로 우리가 국제경제학을 배우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물론 어렵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공부는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선물할 겁니다. 오늘 배운 이런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경제 기사를 읽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의 흐름을 읽어내는 아주 강력한 분석의 틀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운 두 가지 길, 프로페서 X의 논리와 스파이더맨의 직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사건은 프로페서 X의 방식으로 분석해보고 싶고 또 어떤 현상은 스파이더맨의 방식으로 분석해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을 최고의 경제 분석가로 만들어줄 첫걸음이 될 겁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